네, 안녕하세요. 오테르마입니다. 네, 벌써 채널 등록자가 30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댓글도 조금씩 달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저는 반갑고 좋기 때문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댓글뿐만 아니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보드게임 채널을 저도 검색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고는 하는데 룰 설명도 많이 보고 합니다. 이런저런 채널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 다들 너무 영상 제작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만드는 게 이렇게 힘이 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영상 제작도 취미로도 하고 일로서도 영상 제작이라기보다는 이런 컴퓨터 그래픽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데에는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있을수록 저한테 큰 힘이 돼서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전날에 올린 도라스레가 조회수도 이제 400이 넘어가서 더 거대한 채널에서는 400 정도 뷰가 뭐 어때서 400 가지고 그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한테 있어서 저의 지금 오테르마 채널에 있어서 400 뷰를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재밌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살인 사건 테마가 아닌 이제 다른 테마 시리즈로 해서 또 컬렉션을 한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촬영이 이제 조금 많은 걸 찍어야 되니까 짬짬이 찍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리뷰 또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 같은 게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임은요, 아르케미스트라는 연금술사라는 게임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보통 검색을 하면은 아르케미스트로 검색을 하면은 연금술사 아카데미였나? 아르케미스트라는 다른 게임이 검색이 잘 되는데요. 저는 그 게임을 갖고 있질 않습니다. 네, 하고 싶고 갖고 싶은데 아직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 게임을 예전부터 샀었는데 이거를 왜 샀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냥 이 표지가 마음에 들었나?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영문판이고요. 영어로 써 있습니다. 네, 제가 영어는 잘 못합니다. 네, 영어는 콘테스트가 열린다고 하네요. 아르케미스트의 연금술사들의 콘테스트를 해서 가장 재능 있는 재능을 겨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새로운 연금술을 자신만의 이제 비법으로 연금술을 해 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간략하게 영어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일본어였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는데 영어니까 간략하게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박스는 아담한 사이즈고요. 네, 이렇게 검은색으로 연금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연금술사 같죠? 그리고 이 사람 여기 주변에는 이제 제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까마귀가 있고 해골, 버섯, 개구리 눈알인가요? 네. 여러 가지 술 같은 것도 있고 재료들을 각각 구해온 것 같죠? 무언가 이제 잡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여기 올빼미도 있네요. 네. 분위기는 엄청 싸합니다. 이렇게 가마에 놓고 불도 파란색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참치캔 같은 걸 땄네요. 이 여자분은 향수를 향수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향수 같은 걸 뿌리고 있어요. 뿌리고 있지 왜? 여기 넣어야지. 가만히 뜯어보면은 재미있는 박스 표지가 되겠습니다. 네, 아르케미스트라고 써 있고요. 참고로 이 게임은 저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네, 굉장히 꽤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네, 그러면은 살펴보시죠. 내용물을 살펴보기 전에 이 게임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10살 이상이고요. 5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2명에서 5명까지. 저는 이 게임을 4명에서 5명을 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리플레이도 많이 했었고요. 네, 리플레이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게임입니다. 게임 구성물을 좀 보겠습니다. 게임판이 하나가 있고요. 게임판을 먼저 볼까요? 게임판은 적당히 큰 사이즈
입니다. 여기 깜짝 놀라죠? 여기 손 일러스트가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네. 이게 게임판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사각형인데 가운데에 이게 레시피거든요. 각 이제 가마들인데 보면은 살짝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그래서 딱 보면은 게임판 안에 게임판이 있는 듯한 느낌? 손이 이렇게 있죠. 손 일러스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잠깐 살짝 비튼 것 뿐인데 굉장히 뭐랄까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살짝 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네, 이렇게 게임판이 있고요. 게임판에는 이런 이제 레시피예요, 레시피. 그래서 이 재료 두 개를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는데 이렇게 이 두 개의 재료를 섞어서 보상을 받는다던가 다른 걸로 점수를 이제 얻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 게임이 한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가지 학교의 재료 카드라고 합니다. 학교의 재료 카드. 틴케이스가 있고요. 틴케이스는 예전에 제가 동경타워를 갔을 때 하나 사온 초콜릿이 들어있었던 케이스 같았습니다. 여기 넣어놨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해볼까요? 재료 카드가 5가지가 있는데 이 재료가 뭔지 여기 그림은 이제 설명을 일단 요거를 먼저 봐야겠네. 여기 보면은 160개의 이제 재료 큐브가 있다고 합니다. 각각 5가지 색상이 32개씩 이제 있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주머니. 여기 써있네요. 주머니가 있어서 이 주머니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이 회색이 새의 발이 되겠습니다. 새의 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새의 발이 있고요. 이렇게 회색입니다. 그 다음 파란색이 버섯입니다. 버섯. 파란색이 버섯. 네, 파란색이 버섯이고요. 그 다음 녹색이 용의 피라고 합니다. 내가 요전날에 했던 도라스레에서 잡은 그 용의 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오렌지색이 트롤 눈이라고 합니다. 다음 노란색이 거미가 되겠습니다. 재료 카드는 한 장씩이에요. 그러니까 5개의 이제 종류를 나타내는 거. 요건 이제 나중에 미션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큐브가 있고요. 그 다음 포인트 토큰이 10개가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양면 똑같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되겠네요. 네, 점수 가격 토큰 타일이 10개가 10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걸 보죠. 요 밑에 거는 점수 칩입니다. 점수 칩은 앞면이 50, 뒷면이 100. 이제 양면이 틀린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게임판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말을 놓고 이게 점수예요. 점수 0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은 50점이 됩니다. 50점 이상이 될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한 번 돌았다는 의미로 이제 50점 토큰을 각각 받고 또 한 바퀴 더 돌면은 100점 토큰이 되는 거예요. 150점까지는 아마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임 시스템상 그런 부분도 잘 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 스크린 가림막이 되겠네요. 가림막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던아트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가림막은 이렇게 해서 자기 손을 가릴 수 있게 여기 내가 뭐를 몇 개 갖고 있는지 요거를 감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가림막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모던아트에서 이걸 가려도 돈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걸 가리는 것밖에 없는데 요건 진짜 색깔 뭘 갖고 있느냐가 게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가림막이 되겠습니다. 이걸 따로 제작을 따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오래 쓸 수 있는 재질로 만들었어도 되지 않았나? 네, 제작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학교죠. 이제 학교에 그런 문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금술 학교에 할아버지랑 무슨 얼굴 새 같네요. 새 말 또 어떤 위인인가요? 사람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죠. 이렇게 색깔이 갈색 그 다음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인가요? 네, 검은색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가림막이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식 말이겠습니다. 표식 말이 각각 6개씩 5 색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케이스에다 넣고요. 네, 딱 이렇게 사이즈가 맞는 걸 백인샵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6개 색상이 아까 전 가림막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게임은 룰 설명 살짝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이 주머니에 이 재료들을 넣어놔요. 이렇게 맨 처음.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데 룰 설명을 완전히 드린다기보다는 이 게임의 기믹을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게임의 기막힌 기믹을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기 차례 되면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마 두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가지는 이 솥을 내 솥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솥을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은 레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레시피. 하나의 솥이 세트가 이렇게 10개의 솥 세트가 있는데 여기 하나의 세트예요. 이렇게 하나. 그럼 이게 뭘 나타내냐? 가운데 걸 보죠. 가운데 걸 보면은 거미가 있고 새 다리가 있잖아요. 색깔이 있어가지고 이 솥에는 얘네 둘 이외의 것을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좀 꺼내볼게요. 제약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잠시만요. 요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노란색이 아니라 좀 가깝잖아요. 색깔이 이게잖아요. 이게. 근데 얘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를 좀 더 오렌지 색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트롤의 눈 있죠? 얘가 오렌지가 되겠습니다. 네, 노란색은 조금 더 밝은 노란색, 레몬에 가까운 색이 얘 색깔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랑 회색 이외의 것을 여기에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레시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파란색 없죠? 네, 파란색이 아니니까. 다음 녹색, 그리고 오렌지. 요 세 개를 넣는데, 그리고 요게 두 개가 아니면은 무슨 색을 넣어도 세 개의 나머지 세 개의 색상을 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면 어떻게 되냐?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점수도 되는데 이제 보라색으로 할까요? 보라색 사람이라고 했을 때 딱 자기 차례에 이 레시피를 만들면은 누가 만들었는지 여기다 둬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보라색이 만든 레시피가 되는 거예요. 그 보라색이 만든 레시피가 되면은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제가 점수를 어떻게 매기느냐?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먼저 만든 놈이 임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칩이 좀 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점수 토큰이 없어졌습니다. 3개가. 이런 일이 있나? 당황스럽네요. 아니네, 여기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거 있었어요. 시겁했습니다. 네. 요 주머니 안에 아까 같이 딸려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시 아까 세팅을 좀 해볼게요. 자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리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해서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보라색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2개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최소 2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검은색은 얘를 2개로 만들었어. 근데 얘가 난 이렇게 5개나 썼으니까 점수를 최고 점수가 10점이거든요. 얘는 10점짜리야 라고 했을 때, 자, 얘는 10점은 좀 그거 하니까 10점이랑 차이가, 얘는 자 4점이야 라고 했을 때, 요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림막 안에 갖고 있는 것 중에 맨 처음에 이제 풍부할 때, 색상이 풍부할 때 다 쓴다고 하죠. 다 쓴다고 했을 때 얘 레시피를 제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료를 지불을 하는 거죠. 사용료를 지불을 하는데 이 지불 방식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 수중에 그게 있어야 돼요. 재료가 버섯이랑 용의 피를 갖고 똑같은 재료, 이 레시피를 갖고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을 하는데 제가 이제 검은색이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플레이어가 바뀌어서 검은색 플레이어가 자기 차례에 됐을 때 그 레시피를 만들 수도 있고 상대편 레시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제작료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색상을 다 내면은 이제 10점을 받는 거예요. 점수를 받는 거예요. 10점을. 이렇게 검은색이 10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높잖아요. 근데 높은 대신 많은 거예요. 이게 많고, 그 중에 한 색깔 하나를 이 제작자한테 로열티로 지불을 해야 돼요. 보라색한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요걸 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2개를 받게 돼요. 연금술이니까 교환을 하는 거죠. 요거를 해서 2개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행은 아니었던 것 같아. 버리는 것 같아요.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10점을 따기 위해서 무슨 점수는 상관없어요. 근데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 색상을 주는 대신 이 색상이 아닌 색상을 갖게 되니까 점점 이 색상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엄한 색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로열티로 그 제작자한테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색깔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그리고 이 룰 중에 하나가 자기가 만든 거는 자기 자신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라색은 요 10점을 자기가 매길 수는 있는데 맨 처음에 그래서 10점을 받던 거 할 거예요. 매길 수는 있는데 요 제작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이 만든 이 레시피를 다른 사람들한테 요 재료를 조금씩 하나씩 받는 거예요. 로열티로.
봤는데 결국은 요게 쌓일 거란 말이죠. 녹색이나 파란색이, 보라색은. 근데 그거 많으면 뭐예요? 많으면은 요걸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10점을 따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이런 포인트가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자 이제 반대로 이 검은색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오렌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두 개만 내면은 4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얘는 5개를 내야지 10점을 받는데 점수는 높지만 만들기가 좀 어려우면은 못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색깔은 언젠가는 이 보라색이 독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라색 이외에는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보라색은 요 색깔을 또 소비를 하고 싶은데 요 파란색이랑 녹색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누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들면 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에 이렇게 생겼다. 근데 얘가 점수가 또 점수에 따라 틀려지는데 하얀색 얘가 만들었는데 2점짜리다. 그러면은 얘는 요걸 계속 받아서 2점을 계속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례에. 자기 차례에는 한 번밖에 못 하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2점밖에 못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얘는 이제 그러면은 얘랑 요 색깔 요걸 하게 되면 요걸 받는 거고 요 둘 중에 또 한 색깔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얘는 또 얘를 사기시게 되는 거예요. 하얀색은 대신 자기 자신의 점수는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뭐랄까 딜레마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뭔가 내 수중은 풍족해지는 것 같은데 점수는 딸 수가 없고 내가 만든 거 이게 제일 만들기 쉬운데 나는 할 수가 없고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게임 하다 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그래서 사람들이 레시피를 빨리 만들면 만들어서 좋을 수도 있는데 빨리 만든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봐서 지금 어떤 색깔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그럼 걔가 예를 들어서 전략 중에 하나인데 검은색 얘가 요걸 딱 본 순간 이 파란색이랑 녹색이 이 보라색한테 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저 녹색을 3개잖아요. 3개나. 그럼 내가 녹색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녹색이 없으니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점수를 굉장히 높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6점이네요. 이거는 예를 들어 8점이라고 해봐요. 사람들 눈 돌아가죠. 그래서 8점. 요 녹색 3개를 써서 녹색 3개나 써가지고 파란색 2개나 해서 10점을 딸 바에는 녹색 2개만 해서 8점을 따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면 또 이제 얘가 안 팔리게 돼요. 인기가 없어져요. 사람들이 얘를 사게 돼요. 계속. 그러면은 녹색 얘는 이제 계속 돌아오니까 녹색이 왜냐 만들 때마다 녹색은 받게 되니까 무조건 하나는 근데 녹색이 쌓이는 거죠. 검은색은. 그 검은색은 내 것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녹색을 해서 다른 데다 이제 검은색은 파란색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파란색 2개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이건 없애고 얘를 9점이라고 해봐요. 어떤 일 난리 나죠 사람들. 여기 몰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거 2개씩 계속 받는 거예요. 얘는 할 때마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6명에서 한다고 쳤을 때 나 빼고 5명이 이걸 계속 사는 거예요. 이걸 사고 왜냐 이렇게 5개나 써가지고 10점 받을 바에는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2개를 해가지고 8점하고 9점을 빨리빨리 따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검은색한테 모여서 검은색은 10점을 하기가 쉬워져. 한 번 돌 때마다 10점 하나씩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8점 9점 할 때 나는 10점을 딴다. 근데 이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이제 보드 게임 다 그렇잖아요. 남을 이기기 위한 협력 게임도 있지만 철저하게 자본주의 그런 사회를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게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열티의 중요성, 그리고 IP의 중요성, 지적 재산이죠. 지적 재산을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인기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지적 재산을 가격만 매긴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적 재산과 그에 걸맞는 가격이 가장 인기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선착순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길 수 있는 게. 그러면은 1점짜리 누가 만들겠습니까? 1점짜리를. 그럴 때는 흐름을 보고 가장 이 토큰이 가장 이 나무 큐브가 남아돌 것 같은 색깔 누구나 다 필요 없어 하는 색깔 계륵 같은 색깔은 여기다가 탁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점이지만 노란색 하나를 놔서 요 두 개는 뭐예요? 10점짜리 요 하나를 놓고 요 2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엄청난 인기가 되는 거죠. 대박이 터지는 거죠. 반대로.
그럴 때는 점수를 1점이 아니라 이런 거야말로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는 얘가 연동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노란색 2개를 사용해서 요 2개를 받는 거예요, 사용자는. 그리고 8점도 받고 이 빨간색은 대신 노란색이 엄청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상호 관계가 되게 복잡하면서도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상대편의 손패를 알 수 없으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흐름을 보는 게 주식을 제가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주식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득점 방법이 좀 독특한데 이제 끝나는 조건이 있어요. 이제 색깔이 이제 2가지가 없어지거나 했을 때 이제 게임 종료 조건이 이제 달성이 되는데, 게임이 종료가 됐을 때 처음에 보여준 칩 있잖아요. 그 칩을 갖고 가장 많이 쓰여진 이 칩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추가로 점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숨겨놔요. 얘도 내가 예를 들어서 오렌지다 그러면 오렌지가 많이 팔리도록 또 유도를 해야 돼요, 이 게임에서. 그래야 점수를 더 받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받는 점수들이 또 굉장히, 여기 5명일 때는 12점을 또 많이 더 받게 되니까 요게 제가 이걸 갖고 있을 때 만약 제가 오렌지색을 갖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오렌지가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이 판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빅픽처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 받는 것도 중요하고 매번 받는 점수도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이 오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판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작전도 필요하고요. 각각의 사람이 틀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뭔가 그렇게 요거를 판을 짤 거라는 생각을 갖고 또 견제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게 뇌 싸움이 굉장히 이게 지능적인 게임입니다. 이게 설명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렇게 끝나네요.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금술이라는 이 테마를 갖고 이런 주식 같은 형식의 매번 그 양상이 틀려지는 그런 시스템을 정말 잘 만들어낸 숨은 명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일본인 중에. 네, 그분하고 보드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꼭 이거를 챙겨가게 됩니다. 이게 그분을 보면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 많이 알려진 아르케미스트랑은 조금 틀린 숨은 면작. 예, 아미고에서 만들었네요. 그러고 보니 아미고. 네, 그래서 퀄리티가 좋구나. 이게 이상 아르케미스트라는 게임이었고요. 네,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게임을 선정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웬만하면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게임을 위주로 할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유명한 게임도 리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전부가 다 유니크한 게임은 아니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보드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 오테르마였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